아, 나 주식 잘하는구나. 역시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네, 역시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크게 말아먹고 계시고. 지옥을 봤었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만해야지 해서 그만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닌 중독이 거예요. 아닌 거죠. 네. 이미 그게 안 되니까 중독이에요. 그게 알코올이든 뭐든 뭐 마약이든 아니면 뭐 도박이든. 저희 채널에서 의사 선생님을 처음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방송에서 요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주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크게 말아먹고 계시고 지옥을 봤었죠. 네. 네. 이렇게 큰 실패를 맛보고 그 주식 중독에 빠졌다가 다시 극복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좀 주식에 오늘 투자할 때 필요한 심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언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신과 전문의를 처음 딸 때가 그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31살 때. 이제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가 딱 됐을 때 그때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인턴 레지던트는 월급이 되게 짜요. 근데 그 전문의 월급은 좀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1살이 되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집도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울 시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월급이 의사 월급이지만 정신과 의사는 월급이 좀 생각보다 적어요. 네. 과별로 차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해야겠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하셨는데 얼마로 투자를 하셨어요?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또 돈을 또 인턴 레지던스 때 모은 돈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빚 다 갚고 정말 팍팍팍 긁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2011년 여름에 투자를 했죠. 그 처음 산 종목이나 어디에 네. 투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벌써 10년 전인데요. 여름에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액면 분할 전에 6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였어요. 65만 원까지인가?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타이밍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나름 그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2,500만 원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올인을 했죠. 그때가 2011년 여름에 제일 낮았어요. 네. 예, 거의 뭐 역대급 저점이었는데 갤럭시 S2의 성공으로 제가 주식을 사고 한 4, 5개월 만에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하셨죠? 아, 나 주식 잘하는구나. 역시 나는 정신과 의사니까 역시 잘할 줄 알았어. 나 똑똑하구나. 나 주식 더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자신감이 완전 딱 붙은 상태가 완전 된 거네요. 네, 오만했죠. 오만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5천만 원에 파셨어요? 바로 아니면? 팔았죠. 11월에 바로 팔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왜 내가 2,500만 원만 했을까? 더 할 네. 걸.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서 더 해야겠다. 3천만 원을 했으면 6천이 되고 네. 5천을 했으면 1억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판 5천만 원에 은행에서 그때 마이너스 대출 3천만 원까지 가능했어요. 그때 네. 31살에. 그래서 제 삼성전자 다 판 돈 5천만 원에 은행에서 땡긴 한 3천만 원 해가지고 8,500만 원 정도를 네. 역시 다른 한 종목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올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표정이 급격히.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이 당시에도 20몇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워낙에 유망하고 또 그때도 시총 한 20위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제 1등주 말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같이 약간 20위 안에서 좀 약간 유망한 주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대형주. 대형주. 네, 그래서 올인을 했어요. 8,500만 원 올인을 했는데 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2012년 그러니까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사고 2달인가 3달 후에 부회장님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구속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빚까지 3천만 원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뭐 바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바로 반토막이 났는데 팔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그 뭐 흔히들 말하는 존버라고 하는 홀딩을 했어요. 그 안에 뭐 서로 약간 뭐 팔고 사고도 했고 다른 거 지금 약간 소액 매매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반토막 난 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2년 동안 계속 홀딩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4년 말에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손절을 하고
이제 나는 주식에 안 맞는 사람이다.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러고 네. 2014년 12월에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하고 60%로 마이너스 손절을 했어요.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래도 월급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빚은 다 갚은 상태였고 돈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는데 이걸로 그냥 다시 새로 태어나자.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갔어요. 미국 여행 가서 그랜드 캐니언에 사진 찍고 명상 배우고 오고 이제 나는 돈 욕심을 다 버리고 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원래 어떤 멘탈을 관리하는 의사로 태어난다. 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하고 2014년 여행을 3개월 동안 갔다 오고 2015년에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서 입사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2014년에 그때 주식을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게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죠. 나는 초보인데 이게 너무 함부로 뛰어들었구나.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을 믿고 너무 아무 공부 없이 뛰어들었구나. 정말 반성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투자 중독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를? 국제 DSM-5 기준에 정식 진단 기준은 없는데 도박 중독 뭐 이런 것처럼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처럼 흔히들 말하는 약물 중독의 어떤 두 기둥으로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약물 중독 같은 거는 뭐 담배, 뭐 알코올, 뭐 네. 마약 이런 게 약물 중독이고요. 행위 중독이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중독들, 도박이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쇼핑, 뭐 아니면 섹스 중독 이런 네. 것들처럼 행위 중독인데 주식 중독도 어떻게 보면 행위 중독의 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 진단 기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주식 중독에 빠지셨다면서요. 그 그렇죠. 과정에서.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식 중독이 되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셨어요? 제가 뭐 아까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 2015년에 정말로 크게 다 투자를 하다가 빚을 1억까지 졌었어요. 약간 빚을 1억까지 의사 면허증 맡기면 1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의사 면허증 맡기고 1억까지 받아서 정말 영끌을 해서 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노베이션을 여기 놔두고 이제 다른 걸로. 이노베이션을 손절을 하고 손절하고. 더 위험한 정치 테마주, 장외 주식 이런 거에 올인을 하게 돼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이노베이션 그걸로 그 손해 본 거를 빨리 회복을 하려고. 대형주 투자에서는 복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한 10% 먹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쵸. 네, 무조건 뭐 상한가를 칠 만한 종목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종목에만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이 노트북, 아이패드 이거 HTS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중에 그냥 네. 계속 보는 네, 거죠, 그냥. 밥 먹으면서도 보고 환자 면담할 때 빼고는 다 봤습니다. 음. 심지어는 내가 이것 때문에 외래를 취소하거나 환자 면담을 미루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환자 외래도 취소하고 주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소문이 그걸 났죠. 주변에서 안 거거든요.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식 중독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독을 아까 극복한 방법으로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네. 그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하고 본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중독에는 금단 증상과 이 갈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네,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이거를 내가 딱 그만해야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예요. 그만해야지 해서 그만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닌 거죠. 어. 네, 이미 그게 안 되니까 중독이에요. 그게 아. 알코올이든 뭐든 뭐 마약이든 아니면 뭐 도박이든. 네,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못하게 뭐 산골에 간다든지 주식을 못하게 HTS나 이런 걸 다 삭제를 한다든지. 근데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계속 다시 깔잖아요. 하루에도 5번째가 깐 적이 있어요.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그래서 뭐 진짜 그 아이패드 이것도 던져서 부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거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네. 5번 틀리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지점에 직접 가야 이게 로그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5번을 틀려놓고 네. 제가 지점에 안 찾아가려고 직장을 안동으로 옮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네요.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네. 내가 이거를 손이 떨려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생각을 네, 네. 버리려고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안동에 가서 네, 네. 1년 동안은 죽어도 주식창을 열지 말자.
내가 패인 되겠다. 네. 그게 첫 번째 격리 방법이었죠. 오. 코로나 자가 격리처럼 주식으로부터 저를 격리시킨 거죠. 주식으로부터 격리.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 1단계. 네. 2단계는 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지적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해요. 특히 주식에서. 옛날에 망했는데 이번엔 잘 될 거야. 친구가 추천해 준 종목이니까 잘 될 거야. 내가 샀으니까 더 잘 될 거야.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이미추론이나 아니면 뭐 흔히들 말하는 이런 거 있죠. BTS가 유명하니까 하이브 주식이 잘 될 거야. 이것도 선택적 추상화의 대표적인 오류거든요. 부분만 보는 거지. 이 구체적인 주식이 오를 만한 이유는 보지 않고 이 빙산의 일각 이 위만 보고 이 회사 유명하니까 BTS 유명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하고 불나방처럼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 머리에 어떤 인지적 오류들을 뜯어 고치고 내가 솔직히 잘못한 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게 2단계 자기 객관화의 시간입니다. 반성하는 시간이죠. 반성하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3단계가 이제 실전편인데요. 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실천을 안 해요. 생각만 하고. 이게 우리 코그니션, 이모션, 비헤이비어라고 하거든요. 네. 인지, 감정, 행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까지 그걸 인식하고 머릿속으로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걸 알아요. 이렇게 주식을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테마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위험하다. 네. 이렇게 뭐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뇌동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 알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행동은 똑같이 실수를 하는 걸까? 왜일까요? 이 중간에 이모션 감정 때문인데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이 똑같이 내가 알아도 똑같이 아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모션 차원에서 중간 브릿지를 고쳐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네.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불안을 컨트롤해야 돼요. 불안. 네.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불안 호르몬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불안이 너무 과도하면 벌벌벌 떨고 실수하고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의 어떤 호르몬을 낮춰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의 호르몬을 낮춰주면 내가 루틴의 힘으로 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주식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이걸 돈을 손해보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매일매일 내가 일상부터 집중하고 운동하고 가계부 쓰고 일기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라. 네,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라. 네네. 그리고 투자를 하기 전에 상상 투자, 모의 투자 시뮬레이션으로 불안을 낮춰야 됩니다. 처음부터 1억씩 몇 천만 원씩 받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50만 원 투자법으로 먼저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상상 투자, 모의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더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나의 어떤 직관의 힘을 늘리고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업을 더 열심히 집중해야 돼요. 본업에 집중해라. 그 이유가 있나요? 본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투자를 도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업이 흔들리고 저처럼 약간 직장 잘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불안을 주식으로 인해서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불안이 더 커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미 주식이 아니라 그 불안으로 인한 승부, 어떤 게임이 됩니다. 도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일상이 안정적이고 대인관계가 안정적이고 내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이거부터 밑바탕이 돼야 내가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험대에 올라설 수가 있지. 내가 일상이 무너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돈도 펑펑 쓰는 사람이야. 내가 뭐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써봤는데 내가 투자하기 이전에 뭐 소비자로서 이미 어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돈을 막 쓰는 사람이야.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네. 내가 일상의 조절이 케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미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내가 이거 일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면 돈 많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분 특히 작년에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딱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고수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작년에는 솔직히 장이 좋았어요. 2020년에 제가 다시 주식을 시작했고 그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보자들도 되게 뭐 100%, 200%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초보자들이 한두 번의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걸 자기 실력으로 오만해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수익을 봤을 때 공부하지 않는 초보자들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주식 전업을 하겠다, 데이트레이더, 스캘핑 고수가 되겠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10년, 최소 10년의 공부와 준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일 잘하고 내 일상을 컨트롤하면서 불안을 낮추면 투자도 더 잘 된다. 왜냐면은 내 일상에 집중하고 안정적이면 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하거든요.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 세로토닌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 공황장애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유동장애, 폭락장을 맞아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멘탈 관리가 가능하고 이성 투자가 가능한데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도박 투자하고 뇌동 매매하게 되고 초단기 매매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안 되나요? 호르몬 굉장히 피상적인. 맞아요. 네.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어떤 비중을 뭐 7대3이나 6대4에서 네. 도파민이 9고 세로토닌이 1인 사람은 도박처럼 하게 돼요. 네, 극단적이고. 네네. 그리고 도파민이 1이고 세로토닌이 9인 사람은 굉장히 약간 소심한 투자, 장기 투자만 하게 돼요. 우량주만 사고.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을 좀 높이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수면 잠 잘 자고 그 단백질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아미노산으로 이게 트립토판으로 바뀌고 세로토닌 용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내 생활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면 세로토닌이 높아지는 그 좋은 현명한 투자자로 한 걸음씩 갈 수가 있죠. 방금 아까 이제 투자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2020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네.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모의 투자, 상상 투자만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님들 있잖아요. 뭐 3프로TV, 김 작가님 TV 하면 슈퍼개미 김정환 선생님 TV라는 안 본 유튜브가 없어요. 주코노미도 혹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깨알같이 한번 네. 뭐 바이블들 있잖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가 피터 책도 린치 보시고. 선생님들 그리고 뭐 존리 선생님 쓰신 책이라든가 뭐 최근에 염승한 부장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책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투자 관련 공부를 이제 3년을 계속 하시다가 네. 그럼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나도 안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020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1450 찍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나는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 아니면 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더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거는 근거가 없죠. 근데 이만큼 참았으면 됐을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고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트레이닝한 게 효과를 알고 싶기도 했어요.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 실패하더라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고 적어도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준비는 되었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반드시 돈을 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서 잃는 거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근거 있는 투자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마주보고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래서 과거에 투자할 때 그리고 지금 투자할 때 약간 좀 뭐 매매든지 뭐든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하루에 뭐 4-5번씩 사고 팔았어요. 지금은 최소 3개,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은 갖고 있어요. 지금 2020년 4월에 새로 산 주식 중에 아직도 갖고 있는 게 한 30%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을 살 때 그날 샀어요. 그날? 네. 사야겠다 마음 먹으면? 사야겠다 마음 먹고 한 10분 안에 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최소 일주일은 고민하고 삽니다. 특히 월요일에 주식 살 때 전 월요일 9시에 주식을 사고 싶다 생각하면 9시 10분에 샀거든요. 지금은 최소한 일주일 전 주말 사이에 정리를 끝내고 월요일 아침에 사죠. 사고 싶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정말 내가 이걸 사야도 되는 주식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야 되는 근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재무제표 하나도 안 봤습니다. PBR이 뭔지, PER이 뭔지, 뭐 전환사채가 뭔지, 이게 뭔지 심지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은 건지 어닝 쇼크가 좋은 건지도 구분을 못하고 샀어요. 분기 그 실적이 뭐냐? 뭐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고민하고 노무라 리포트까지 보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다 보고 사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 스스로 이게 떨어져도 내가 이런 납득할 수 일이 있는 있으니까. 거죠. 정말 예정의 어떤 감정 투자, 충동 투자가 아니라 떨어져도 내가 이거는 과정이니까 배웠다.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좀 주식 투자하면서 행복하다. 사실은 투자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좀 느끼세요? 1년 동안 장이 좋았기 때문에 금융치료, 금융치료. 물론 첫 번째는
뭐 그 예전에 봤던 손실 이상을 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수익이 나서 행복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더라도 제가 이제 납득이 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 내 성향이 더 이상 도박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성적 투자자로 한 걸음씩 아직 부족하지만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면 그게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투자 자존감이에요. 네. 투자에도 자존감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아직 좀 늘었다고 해봤자 아직도 엄청난 초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레벨 뭐 고수라고 해도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투자자라는 건 없어요. 워렌 버핏님도 뭐 몇 조 원 날리고 이러시는데 네, 실수하는 그런 네. 매매도 뭐 뉴스 많이 나오죠. 네. 내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거 손실을 회복하고 마인드를 회복하냐가 중요한데 예전엔 제가 그 시간이 몇 개월, 1년 걸렸다면 지금은 투자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빨리 내가 다음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의 뭔가 차이가 있을까? 성공하신 고수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면요. 그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